선조실록 유식권 선조 28년 2월 30일 개유 6번째 계사 1595년 명만력 23년 상이 별전에 나아가 대신 및 비변사 당상 양사 옥당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유성령 자위정 김응남 우의정 정탁 행 판윤 김명원 호조판서 김수 행 대사헌 홍진 병조판서 이항복 참판 윤선각 우승지 이덕열 홍문관 은교 황식 사관원 헌납 이철 홍문관 수찬 김용 주서 신석기 가주서 김정룡 검열 윤휘 이정혐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청정의 일에 대하여 급히 선정관을 보내어 망령되이 움직이지 말게 하려 한다. 나의 생각은 그러한다. 여러 의논은 어떤지 모르겠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금일의 사세를 보니 비록 백방으로 생각해도 선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각기 소견을 말해보라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정정은 정말 호랑이 같은 자입니다. 3, 4월 사이에 중국 사신이 만일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도전해올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매번 수길에게 군사를 증원하여 바다를 건너 보내라고 청한 자가 청정입니다. 만일 청정을 제거하려면 기회를 잃을 수 없고 그 일을 또한 막기 어려울 것 같기에 어제 상의하여 그처럼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교의 말씀을 삼가보니 실로 매우 연당합니다. 또 적중의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거니와 도항에 온 사람이 과연 청정의 복실이라면 도모해 볼만한 일일 것 같은데 도모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관계가 매우 중대하니 상교가 지당합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의 소견도 유성룡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청정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면 죽일 수 있겠지만 죽으면 필시 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모든 일은 반드시 빈틈없이 한 연후해야 될 것이다 하였다. 정탁이 아뢰기를 자고로 꾀를 가지고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정정이 행장과 텀이 있고 둔병한 지 이미 오래이며 또한 그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토항에 온 자가 과연 정정의 신복이라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 같으니 장수로 하여금 기회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조정에서는 장수만 잘 택할 뿐이니 천리 밖에서 적을 헤아린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합니다. 만일 정정을 제거한다면 10만 병력을 들 수 있으니 신이로서 적을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일이 만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성상을 염려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치밀하게 생각할 일이다. 만일 중국이 돌보아주지 않는다면 그 뒤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저 적은 계략으로 깨뜨릴 수 있어도 병력으로는 겨룰 수 없다. 중국의 병력도 아무 때나 빌 수 없는 것이다. 항외가 바친 계책을 보면 비록 심하게 어긋난 일은 아니나 반드시 먼저 우리나라의 형세를 세운 연후라야 비록 그 계책을 행하더라도 저적이 성세를 믿고 깔보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김명훈이 아뢰기를 중국에서 행장과 기미책을 하였고 정정과는 하지 않았으니 비록 청정을 제거하더라도 중국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거한 뒤에 곤란한 일이 있을까 싶다. 또 이른바 격성이라는 것은 계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격한다는 것을 이름인가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비록 죽이더라도 만일 우리나라 사람이 한 줄 알면 반격한다는 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직 모를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정정이 만일 재침해 온다면 중국이 강화했다 해서 사살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하의 의견이 각각 다르니 각기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은 오직 죽이지 못할까도 염려되거니와 죽이기 쉽지 않을 것이 염려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계책이 행해진다면 죽이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외인은 꾀를 잘
내는 자들이니 앞에 예병을 풀고 뒤에서 발사하면 죽일 수 있다. 단 우리 군사가 붙잡히게 된다면 그때는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붙잡히지 않을 리가 만무하다. 우리나라는 작은 일도 본디 숨길 수가 없는데 그들이 자중지변이라 여기고 우리나라를 의심치 않을 리가 있겠는가? 하자 김명훈이 아뢰기를 그럴 리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다만 그 계책을 이미 행했을까 염려스럽다 하니 정탁이 아뢰기를 비록 선정관을 보내더라도 미치지 못할 듯 싶습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청정을 만일 제거하면 수길이 비록 거만 무례하나 반드시 그 기가 꺾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청정을 제거하면 수길의 영사가 과연 약해지고 여러 적진이 흩어지겠는가 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옛날에 진평이 아보와 종리, 매 등을 이간하여 떠나게 만들자 항우의 운세가 떠나버렸습니다. 수길이 신하로서 청정 같은 자는 쉽게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김명훈이 아뢰기를 청정을 죽이면 도당이 흩어질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하고 정탁이 아뢰기를 10만의 병력으로 쉽게 잡을 수 없는 자를 5사람으로 잡을 수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조 판서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중국은 비록 청정을 제거했다는 말을 들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를 제거한 뒤에 중국이 좋아하겠는가 좋아하지 않겠는가 하니 홍진이 아뢰기를 비변사의 뜻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만일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의 정세를 알지 못하여 매번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정의 제거를 행장이 급할지도 알 수 없고 이 항외의 뜻도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청정에게 원한을 품고 그런 계략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계략은 서로 싸울 때 행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기미책을 쓰고 있을 때는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청정의 제거를 행장이 쾌하게 여기지 않으면 중국에서도 그릇되게 여길 것입니다. 병과 일은 신이 본디 알지 못하나 신의 망령된 생각은 이와 같습니다. 단 이 거만 무례한 자가 제거된다면 수길의 기세는 꺾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조판서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이 항복이 나아가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에는 청정을 잡지 못할 것으로 여깁니다. 항외가 혼자 가지 못하고 반드시 우리 군사와 함께 가려고 할 것인데 우리 군사는 결코 함께 갈 수 없으니 5 항외의 힘으로는 결코 청정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만일 청정이 죽을 때가 왔다면 요행이겠다 하였다. 이 항복이 아뢰기를 행장이 비록 청정과 틈이 있다 하더라도 수길이 만일 청정의 죽음을 들으면 반드시 행장으로 하여금 원수로 갚게 할 것인데 행장이 어찌 수길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행하기 어려울 뜻으로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별도의 생각이 있다. 고 언백과 김응서 등은 공을 다투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김응서가 분명하지도 않고 오감에 서로 만나서 강화하는 것을 공으로 여긴 때문에 고 언백이 또 적을 죽여 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변장들이 공을 다투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우리나라의 변장 중에 어찌 계리어를 가진 자가 있겠는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일을 할 수 없으니 믿는 것은 중국뿐입니다. 위에서 내린 정교가 만전하기는 하나 실제로 청정이 우리나라를 범하게 될 것이라면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여 사살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그렇지 않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기미책의 일은 반드시 속히 중국 사신을 청한 연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심유경이 나온 뒤에 자문을 보내 중국 사신을 청한다면 늦을 듯 싶으니 속히 의정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하고 김수는 아뢰기를 이 시발이 말하기를 심유경은 마땅히 오래지 않아서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이 덕렬은 아뢰기를 누국 안에게 자문을 속히 지어 주되 행정의 서신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자문 속에 싣는다면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수호하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고 정탁은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나오지 않으면 외적이 결코 물러갈 기약이 없을 것이니 서로 버티는 날이 오래되면 의외의 환이 있을까 싶습니다. 김희책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듯하니 외정의 서신을 자문 중에 씻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김수는 아뢰기를 이 덕렬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 시발의 말을 들으면 권율이 행장의 술을 마시고 두 돌을 떼어주기를 허락하였다가 주지 않으니 매우 정직하지 않다고 하였답니다. 이런 말을 행장이 진유격에게 했다면 중국 사람들은 모두 외적과 통하는 일을 알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혹자가 권유를 취재할 것을 말하는데 서서히 살펴살 것이다. 김엉서와 외인이 문답한 글을 진유격에게 빼앗겼다 하니 우리나라의 일은 이처럼 멍성하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이 시발이 그 글을 보다가 진유격의 가정에게 빼앗겨서 지금 진유경의 여장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고 유성룡은 아뢰기를 이 같은 문서는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은 원래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잔판도 말해보라 하니 윤선각이 아뢰기를 신의 속에는 대개 유성룡과 같습니다. 어젯밤에 전교를 보니 신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바이고 계책도 바로 만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때문에 다시 회개하였습니다. 무릇 의논이란 반드시 자세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행장이 청정의 죽음을 바란다고 했는데 신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비록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정정이 만일 죽으면 행장은 반드시 독려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로 논하면 김응서와 고은백이 비록 서로 용납하지 못하나 만일 아무가 해를 입는다면 아무가 어찌 능히 안심하겠습니까? 정정이 비록 죽는다 해도 이후로지는 반드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훈이 바야흐로 행장과 정정 등을 통하여 기미책을 쓰는데 하루아침에 정정을 제거한다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다. 중원이 항상 우리나라에 책임지우려 하나 계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이 거사를 듣는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우리나라에 책임을 지울 것이다. 중원이 만일 압록강만 지키고 우리나라를 돌보지 않는다면 비록 강화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청정 하나를 죽임으로써 일이 끝난다면 괜찮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어찌 염려할 큰일이 아니겠는가? 등들은 다시 자세하게 의논하라 하니 정탁이 아뢰기를 처음에 신들의 뜻으로 하려였으나 어제 상교를 받으니 극히 윤당하였습니다. 이밖에 다른 의논이 없습니다. 하고 유성룡은 아뢰기를 병가에서 응변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붙잡고 그림자를 포착하는 일과 같은 것이지만 혹 이루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고 언백의 이 계책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참으로 알 수 없으나 병가의 입장에서 보면 틈탈 만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단 중국의 기미책 때문에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정에 대한 주문사를 각각 차견해야 하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반드시 연수한 사람을 차출하여 빠른 말을 태워서 달려 보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문을 끝맺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먼저 진유격의 자문 및 박진종의 서계에 의거하여 저기 중국 사신을 고대함은 실로 성심에서 나온 것이나 전일 공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곧 물러가지 않으니 하루를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하루의 피해를 끼치는 것이 매우 크다라는 등의 말을 가지고 낱낱이 들어서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적의 서계는 주문에 싣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결코 외적의 서계를 받을 수 있는 이치가 없다. 중국이 어찌 외적의 서계를 본 뒤에야 적의 실정을 알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안국이 받아왔으니 곧바로 그 서계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숨겨두고 고하지 않으면 솔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가 받고 고하지 않으면 숨겨둔 것이 되겠지만 안국이 비록 싸가지고 왔어도 우리는 받지 않았으니 어찌 숨겨둔 것이라 하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안국 등이 김응서가 서로 통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어찌 외적의 서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안국에게
속여 넘길 수 있겠습니까? 또 누왕국은 꼭 진유격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누안국이 말하기를 행장이 진유격이 전에 진영에 왔을 때 배 몇 척을 보내달라고 빌었기 때문에 내가 배를 보낼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 하며 이것으로 진유격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누안국이 이것을 병부에 말해주지 않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병부에서 반드시 진유격의 자문을 허위로 여길 것이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진유격과 행장이 서로 맹서한 글이 있는데 윤우안국이 그 글을 보고 박진종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맹서한 것은 무슨 일인가 하자 윤성각의 아뢰기를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담 삼공도 역시 진유격과 텀이 있는데 당초에 진유격이 오래도록 거창에 머무는 것은 역시 형세를 살펴보는 뜻에서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길이 중국 사신을 청하는 데는 반드시 속셈이 있을 것인데 중국 사신이 오면 곤욕스러운 일을 당할 줄 어찌 알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중국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주의를 돌릴 것이다.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은 한 필부일 뿐인데 무슨 욕을 당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찌 그렇겠는가 중국 사신을 구류해 놓고 하고 싶은 일을 더욱 요구하지 않겠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중문이 어찌 사신이 잡혀있다 해서 따르지 않을 일을 따르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적의 서계를 보내야 할지 안 보내야 할지 의정하라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비록 외적의 서계를 보내더라도 의리에 해롭지 않을 듯 싶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누왕국이 이미 가지고 왔으니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유격도 말하기를 너희 나라가 보내지 않으면 내가 마땅히 가지고 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진유격이 가지고 가면 무방할 것이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그것은 역정낸 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포정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진유격이 말하기를 양포정은 스스로 자신을 청구해서 나온다 하였습니다. 또 어제 진양기를 보고 나오는 이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조정이 비록 16경을 보냈으나 외정의 실정과 귀국의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때문에 보낸 것이다 하고 어느 때 돌아갈 것인가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외적이 다 철수해 간 뒤에 돌아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진양기의 교련법은 전의 교사와 같은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전의 교사보다 조금 나은데 매우 성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만일 그렇다면 두 가지를 다 배우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대개는 대동소이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교사를 각도로 나눠 보내야 할 것인데 나눠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진유격으로 하여금 나눠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나눠 보낸다면 좋겠으나 그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근자에 들으니 중국 사람이 왕래하며 수의 말을 독촉할 때 반드시 먼저 명주를 징수하므로 연로에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조로 나누어 보내어 사주를 훈련시키게 했으면 좋겠으나 송대빈의 작패 같은 경우 소관들의 무리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왕년의 훈련 절목을 나눠 보냈는데 수령들이 버리고 사용하지 않으니 한 장의 공문서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고 정탁은 아뢰기를 비록 평상시에 있었어도 1년에 2번 수령을 바꾸면 그 고을은 반드시 폐업이 되고 마는데 이 때를 당하여 겨우 부임하자마자 금방 파직 또는 채직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 이후로는 풍문에 의하여 탄핵하는 것을 허락지 말아서 자주 바꾸지 않는다면 혹 백성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성주 목사 조호익은 백성을 잘 다스림으로 사방의 백성들이 날로 모여드니 참된 순리입니다. 조정에서 순리를 포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앓고 있는 질병이 날로 위중해 갑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단 일을 처리하며 혼미하여 금시 있게 되니 죽기 전에 본직을 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이때 만일 사퇴하면 국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조리하여 행궁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신유경이 요동군사 800명을 거느리고 온다 하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외적이 비록 철수에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배로 운반할 것이니 일시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유경은 우리나라 군사가 살해할까를 염려하고 또 중국 군사의 위험을 보이려고 한 때문에 이처럼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식량이 고갈되었으니 어떻게 접대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장미를 가지고 말들을 하는데 장미도 또한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모미를 대신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받은 연후에야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김영남은 아뢰기를 들으니 전라도의 나주와 남원에 약간 저장된 곡식이 있고 그 밖의 전주 같은 큰 고을에도 단지 2천석만 있을 뿐이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정함이 어찌 그와 같이 하는가? 하니 이은 성각이 아뢰기를 이 정함은 무사를 주로 삼기 때문에 능히 조국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같이 하는 것은 백성의 이우리를 방지하는 것이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가급의 일들은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 중에는 혹 풍요와 사치함을 누리고 일을 벌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으니 어찌 이같이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발해서 취재해야 하겠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전에 기축 원왕에 대한 일을 말했는데 나는 어렵게 여겼었다.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큰 난리 후에는 반드시 큰 사면이 있어야 인심을 위로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정탁이 아뢰기를 유체시키지 말고 쾌히 결단하여 사면하면 천지와 신인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고 중흥의 길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을사 원왕도 소급해서 설원하여 전대의 공음을 빛나게 했는데 하물며 성조에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하고 홍진은 아뢰기를 불행히도 역적이 진신 사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횡행을 많이 입었었습니다. 교유를 삼가지 못한 죄는 있겠으나 어떻게 그들이 흉악을 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당시 사대부들 중 간사한 정철의 무함한 이 화를 입어 통군을 머금고 원통하게 죽은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상상이 그 원왕을 이미 통찰하고서 능히 우로의 은택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대개 참적이 먼저 들려준 말이 아직도 의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30일 개유 7번째 기사 도원수 권유리 측에 하기를 우병사 김응서가 치보하기를 이달 14일 외인 통사 요시라가 책장 조신의 서신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소서비의 가인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본공을 이미 준어한 일을 갖추 말하고 또 조사가 오래지 않아 마땅히 이를 것이다고 하니 대수 외인이 각기 기뻐서 손뼉을 치면서 우리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데는 이때뿐이라고 하였다. 또 전에 원수부의 관자 및 사또의 교유가 자상했기 때문에 행장에게 고하기를 우도의 모든 진을 좌도로 옮기면 김해 등지의 유산된 백성이 도로 모여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행장이 말하기를 일본의 군법은 비록 잠시 머무는 곳이라도 반드시 성을 쌓고 집을 짓게 되어 있으니 진을 좌우로 옮기면 그 공력이 적지 않다. 철군할 날이 멀지 않은데 갑자기 중력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미편한 일이다. 이 때문에 어렵게 여긴다. 사물에 출근해 돌아가면 경작할 시기도 이미 매우 늦으니 어찌 급하게 서둘 필요가 있겠는가. 이 뜻을 사또에게 고하라 했다 하였다. 병사가 답하기를 조사의 행차는 반드시 3월에 당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4월에 씨앗을 뿌리면 미처 익지 못하니 반드시 3월 안에 씨를 뿌려야 한다. 그늘에 중국에서 강화를 허락했으니 두 나라가 서로 믿고 우호할 사이인데 어찌 공력의 조그마한 노구를 어렵게 여겨서 우리로 하여금 불만의 뜻을 갖게 하는가? 내가 너희를 각별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너가 아는 바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별로 성의를 다한 일이 없다. 군사를 데리고 돌아가는 일이야 본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진을 옮기는 일도 오히려 어렵게 여기는가? 너희들이 급히 좌도로 옮긴 연후에야 너는 마땅히 너희를 믿을 것이다 하였더니 요시라가 말하기를 이런 마땅히 힘을 다해 보고할 것이다. 단 부산 동래 기장 임랑 서생포의 적진에는 좌도 사람이 물건 매매하는 일로 혹은 100여 명 혹은 50여 명이 연달아 드나들면서 서로들 말하기를 강화일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하므로 모든 회장이 이 의사로 관백에게 통보하니 관백이 누누이 꾸짖기를 내가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행장이 매번 가문일서로 만류하니 일이 만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는 어느 땅으로 가겠느냐 하였으므로 행장은 잠옷 기분이 언짢아서 나라 외군 가서 사또에게 고하도록 하였다. 교사한 말은 비록 믿을 수 없으나 드나드는 사람들의 분분한 말도 반드시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무도에서 드나드는 사람은 병사가 엄히 금단을 가하여 자행할 수 없게 하지만 좌도에서 드나드는 사람은 과연 거짓말을 이렇게까지 퍼뜨리니 종말의 일이 극히 염려스럽다. 좌도의 여러 장소가 적진에 드나드는 자를 우선 언금하여 임의로 왕래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조신의 서신을 봉해서 올려보낸다 하였습니다. 대개 유인해 오는 것을 핑계하고 혹은 매매하는 일을 가지고 드나드는 자들이 연락 부절인 것을 다방면으로 금지해야 하나 다만 생각하건대 만일 일체 금단하여 드나들지 못하게 한다면 반드시 적의 주장이 의심을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마땅히 처치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조신의 서신을 동봉해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요시라가 혹 다시 오면 이달 20일에 백성들로 하여금 보리를 심게 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주위에 도착한 병사의 치보 속에 지난 정월 9일에 병사의 군관 송남생을 적의 실정을 정탐하고 겸하여 유인할 일로 김해 양산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적의 실정은 졸외들이 앞을 다투어 말하기를 강화일이 장차 이루어지면 우리들은 속히 돌아갈 수 있다 하며 매우 기뻐했고 또 말하기를 관백이 군사를 더 보내어서 곧장 중문으로 향하는 일을 각 진영에 통사하니 행장은 회부하기를 조선이 이미 탕폐하여 공허한 지대가 되고 굴양도 또한 다 하였으니 천리길에 양식을 싸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와 싸운다는 것은 실로 마땅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군중의 심정이 싸움을 싫어하여 앞을 다투어 조선으로 도피할 것으로 결코 군사를 내어 다시 싸울 수 없다. 지금은 화의가 장차 이루어져 천사가 마땅히 올 것이니 우선 군사를 거두어서 그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였고 청정은 관백에 통사하기를 당초의 뜻은 중원을 제후로 삼으려 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중원의 제후가 되었으니 극히 분개스럽다. 금년과 명년 내에는 비록 중원을 능히 짓밟을 수 없으나 이 나라에 머물러 있으며 10년을 하나고 침묘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행장의 말은 비약한 것 같으나 마땅히 목을 베어 효시해야 한다 하였다. 관백의 답서 내용에 청정은 망언을 한 것으로 여기고 행장은 제대로 계획한 것으로 여기어 화친과 번공의 일을 행장에게 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때문에 행장이 휘하 군관을 좌도에 보내어서 도적질하는 외인을 검한다 하고 또 동래 땅에 거주한 백성들 중에 전란 초부터 적중에 투입한 자가 거의 2천여 호나 되는데 지금 강화한다는 기별을 듣고 모두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뜻이 있고 심지어 향소, 서리 등은 각각 양찬을 갖춰서 계속 보내 그 주쉬에 이바지한다 하였다. 송남생이 또 말하기를 처음 들어갈 때 양산 땅 구법곡의 적진에 이르렀더니 외인 2명이 시리에서 인신을 매매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팔려간 사람에게 내력을 물었더니 산역하던 외적이 영산 땅에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 4명을 만나 2명은 베어 죽이고 우리들 2명은 포로로 하여 이처럼 전매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김수세와 더불어 힘써 만류하고 금고 은손으로 하여금
외장 주사불이 있는 곳에 곧 통제하게 했더니 외인 10여 명이 나와서 드디어 그 방매하는 외인과 포로가 된 사람들을 잡아갔다. 외장이 있는 곳에 가서 추구해 물었더니 김해의 주둔한 유여 문 돈오의 졸외라 하였다. 주사불이 또한 유여 문 돈오에게 동서하고 또 졸외로 하여금 그 도적질한 외인을 잡아보내게 해서 김해에 이르렀다. 이에 외장에게 말하기를 강화의 일이 약성된 뒤에도 살약의 일이 전과 같으니 상관들이 불신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고 하고 이치에 의하여 말하였더니 외장은 듣고 부끄러워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전혀 몰랐던 일인데 이처럼 영을 어기었으니 극히 해악할 일이라고 하고 곧 두 외인을 베어서 그 머리와 포로된 남녀를 나더러 가져가게 하였다 했다 하였습니다. 외인의 머리는 살 빼본 뒤에 묻어버리고 포로가 되었던 사람은 진중에 머물러 보호 중입니다. 송 남생은 적의 소굴에 들어가 이치에 의거하여 외장을 계유해서 도적질한 외인을 베도록 하고 포로된 사람을 데려오기까지 하였으니 그 공이 적지 않습니다. 각별히 중상을 주어서 장례를 권장하게 하소서 했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행장에게 김해의 유민이 도로 모여 농사짓도록 해주기를 청하는 일로 원수가 공문을 띄우고 계유한 것이 모두 온당치 못하였으나 일이 이미 미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좌우도의 인민들이 적의 진영을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매매 행위를 하고 심지어 기밀에 관한 일을 숨김없이 누설하기까지 하니 극히 경악할 일입니다. 마땅히 일제 금단해야 합니다. 단 이로 인하여 적의 주장이 의심할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니 여러 진을 정탐하는 사람으로서 전령을 가진 자 외에는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또 형적을 드러내지 말도록 할 일을 좌우에 주둔한 여러 장소가 있는 곳에 비밀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청정이 한 말이 극히 흉패하여 통분을 견디지 못하겠는데 지금은 또 전탄으로 나와 진을 치니 그 속셈을 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변에 대비하여 망보는 등의 일을 각별히 더욱 신직해야 합니다. 송남생은 군공청으로 하여금 각별히 논상케 하며 포로가 되었다 돌아온 사람은 본도로 하여금 안착시키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연을 아울러 우도 관찰사, 좌도 방어사, 좌우도 병사에게 행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주인 황혁을 다시 추국하여 법에 의해 정죄하기를 청하니 상이 일렀다. 이미 취초하여 정죄하였으니 따로 다시 추국할 것 없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사복 첨정 김응수의 관직을 개정할 것을 잇따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방어사 김응수가 치게하기를 울산군수 김태허가 신에게 치부하기를 전탄의 복병 이 감손이 오늘 아침 율현의 길에 한때의 외적이 붉은 기와 흰 기를 치켜 들고 길이 메어지게 나오고 또 한때가 역시 붉은 기와 흰 기를 치켜 들고 전탄 건너편에 버려 서 있었는데 말을 타고 달려면서 용기를 뽐내는 듯한 형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하니 그들의 흉물을 측량할 길이 없으나 반드시 한바탕 맞닥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밤이라 가베이 나가지 못하고 조합병사 고 언백과 합세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청정은 여러 외적 중에서도 가장 사납습니다. 얼마 전에 주 질기가 투항해 온 뒤 호밖에 돌려보내주기를 간절히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으니 한을 품고 독한 성미를 함부로 부릴 것은 의심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경주 등지 진지에서 충돌한다면 대응할 계책이 전혀 없으니 한심합니다.
서울에서 포스와 사수를 더 보낸다 해도 군량이 이미 부족하다 했으니 가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선정관을 보내어 그곳 사정을 탐지해보라는 것은 이미 개청했습니다. 사세가 매우 급합니다. 지금 심유격이 요동에 와 있으니 이 일을 급히 우병사 김응서에게 통지하여 소서 행장에게 전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말하기를 정정은 너가 큰 공을 이루는 것을 끓이고 있다. 반드시 이를 그르치고야 말 것이다. 지금 명나라 사신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정정은 경계를 침범하여 들어오고 또 연일 등지에서 이외선을 출몰시키니 만일 명나라 조정에서 알게 된다면 너희들이 하는 일이 진실된 것으로 여기겠는가 한다면 행장이 극력 말리지 않을 리 없으니 이 또한 한 가지 계책입니다. 한편으로는 고 원백 등을 신축하여 새로운 과구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게 하고 충청도 군량이 다행히 진중에 도착했을 것 같으면 제군을 수습하고 형세를 많이 설치하여 힘을 다해 물리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적 외의 동태에 대하여 지체하지 말고 급속히 치게 하도록 하고 이어 홍 이상에게 군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운반하여 대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할 것 등을 밤낮을 가리지 말고 행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충청도 군량 1,000석을 정월 안으로 경주로 수송하고 전라도 군량 1만석은 수루를 이용해 우도로 수송하라는 것을 본사가 이미 계하를 받아 행위하였는데 지금 순찰사 홍 이상의 장계를 보니 도원수 권율이 온디 재주와 지혜가 없고 군사 거느리는 장수로서의 도의에 어두웠다. 술을 탐닉했으며 옛사람들의 술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을 멸시했다. 사졸들이 친애하지 않았고 수령들이 모두 경멸했다. 전곤이 있으므로 식자들은 한심스럽게 여겼다. 육로로 수송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경주에 수송하지 않고 백길로 진주 등지로 돌아 정박하여 우도의 군량으로 삼았다 하니 한시가 급한 경주는 다시 보급할 길이 없어 극히 민박합니다. 했는데 만일 권율의 분부가 그러했다면 매우 어이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상우도는 가깝기 때문에 전라도 곡식을 바닷길로 수송하게 하고 충청도는 곧바로 경주로 수송하게 한 조정의 조처가 실로 공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원수가 양호의 곡식을 모두 한 곳으로만 수송하게 하여 다시 경주의 군량으로 쓸 수 없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충청도와 경상우도는 경계가 서로 접해 있으니 만일 우도의 군량을 삼으려 한다면 육로로 수송하는 편이 하는 것이 편한데 무엇 때문에 굳이 풍파를 무릅쓰고 천리길을 돌아가야만 했는지 그것 또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조정이 이미 명령을 내렸으면 형세상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시 품해야 하는 것인데 제 마음대로 행하여 이렇게 어지럽혀 놓았으니 사세가 한심하다 할 만합니다. 지금 좌도의 적세가 급박한 것 같아 이곳에서 정병을 보내려 하는데 군량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가도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급히 윤승훈과 강첨에게 하사하여 경주로 보낼 군량 1,000석 중에 이미 수송된 것이 얼마인가를 파악하고 나머지는 밤낮을 가리지 말고 육로와 수로로 급히 수송한 다음 그 결과를 치게 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정관을 한 사람을 급히 파견하여 경주의 진영으로 속히 달려가서 적세와 동정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또 제장의 대응청과 동정을 보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래내려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일 갑술 6번째 기사 밤 1경부터 5경까지 사방에 혼몽한 기운이 있었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일 갑술 7번째 기사 비변사 승려 음을 도충섭으로 삼아 파사 산성을 수축하게 할 것을 개청하였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일 갑술 8번째 기사 2월 20일 성첩된 도원수 권율의 장계에 가등청정의 부장 희팔이 좌병사에게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적의 편지와 회답할 초안을 동봉해 올려 보냅니다.
이 외적의 속셈을 요량할 길이 없으므로 우선 노부 한 사람을 보내어 그 실정을 탐색해 보게 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게하여다. 비변사의 계목 점련에 근래 변장들의 처치를 보면 모두 눈앞에 우선 편한 것에만 버릇이들어 도무지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으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이 적은 우리와 같은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백성들이 이 외적을 낭호나 사갈처럼 보아 이야기만 들어도 무서워서 떨었으니 더구나 감히 함께 살려고 했겠습니까? 그리하여 외적이 처음 침입해 왔을 때는 비록 추류들을 나누어 보내 군업에 운거하고 있으면서 세력이 매우 강성하였으나 우리나라 백성들은 협박을 받아 강제로 머물러 있는 것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유를 이끌고 산속으로 들어가 흩어져 살면서 기꺼이 투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외적의 세력이 아무리 치열해도 민심이 빠져들지 않았었으니 이것이 바로 국가를 수복할 수 있었던 근본이었습니다. 지금은 외적이 변경에 머물러 있은 지가 오래되었고 세월도 많이 흘렀습니다. 사륙이 약간 중지된 데다가 또한 거짓으로 온화한 채 하면서 서로 침포하지 말자 하고 먹을 것을 주니 본성을 잃고 기아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분분히 서로 이끌고 저들에게 돌아감을 금할 수도 없습니다. 외적을 위하여 농사를 지어 조세를 바치고 그들의 노역에 이바지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며 세월이 갈수록 그들과 동화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잇고 있습니다. 전해 들으니 동네 부사 김해 등지에는 밭가는 자들이 들녘에 가득한데 3분의 2가 모두 우리나라 백성들이며 그들 중에는 이따금 머리를 깎고 이를 물들이는 등 그들의 풍속을 따르는 자도 있다고 하고 또 먼 지방의 장사꾼들이 각각 그들의 물건을 가지고 왕래하며 적진 속에서 장사를 하는데도 조금도 금지시키지 않는다고 하니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없습니다. 외적이 여러 해 동안 미적거리면서 군사를 수습하고 힘을 기르는 것은 그 관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역시 짐작할 수 있으니 지금 외적이 비록 퇴병을 한다고 떠버리고 있으나 그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장들은 이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적진 근처로 백성들을 보내어 농사를 짓게 하려고 하니 이것이 무슨 이치입니까? 이 소리가 한번 나오자 좌우도의 외적들은 저기들의 교계에 빠졌다고 해 널리 포섭하려는 슬쩍을 부리고 있는데 원수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심지어 울산 노인을 시켜 적추에게 가서 약속을 받아오게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희팔의 통서를 보면 씨앗과 양식을 형편에 따라 모두 빌려주려 한다고 했는데 저들이 천리 바닷길을 물어쓰고 수송해온 양식을 까닭 없이 우리 백성들에게 빌려주려고 하는 것이 실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것 때문이겠습니까? 그 진정은 알기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군사를 일으킨 지 4년 동안 우리나라 백성은 징발과 요역에 시달려 맨몸으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으니 진실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물불도 사용치 않고 뛰어들 것입니다. 외적이 이 말을 어찌 어리석은 백성들이 알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듣자니 호남 등지의 백성들이 요즘 아이들을 얻고 서로 이탁하며 밀양 등지로 흘려들고 있는데 외적의 사신 요시라가 김응서의 진정으로 왔다가 이러한 것을 보고 말하기를 농사나 잘 지으라. 강하고 만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의 식량이 될 것이다 했다 하니 그 속셈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더구나 또 백성들을 몰아넣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경산으로 토지는 넓고 사람은 적으니 농사지을 땅이 없는 것을 걱정할 것이 없는데 어찌 꼭 백성들을 적진 속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에라야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외놈들의 성품은 흉험하고 교활하여 측량하기가 어렵고 천성이 사납고 독살스러워 제 동족들도 초계처럼 도륙하는데 우리 백성들에게 유독 은일을 베풀겠습니까?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지난번 서울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화를 입을지 모르고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다가 하룻밤 사이에 온 성 안에 백성들의 시체가 가득하였으니 이것이 곧 이미 그러한 사실의 명확한 징험입니다. 장수들은 늘 이러한 뜻으로 인민들을 효유하여 스스로 호랑이의 입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고 또한 한계를 엄격히 세워 그들과의 교통로를 단절하며
또한 외적의 술책에 빠져든 자들을 널리 불러 모아 외적의 관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그 밖의 처리에 관한 자세한 것을 모두 내용 중에 적을 수는 없으니 오직 당사자가 깊이 생각하여 선처하라는 뜻으로 도원수 및 좌우도 순찰사와 병사에게 밀류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김시헌을 전환으로 박 이장을 부원교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상이 대신에게 채이역할 사람을 첨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신 이 두 사람을 첨가하여 이 제수가 있었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황혁을 다시 추국하라고 잇따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홍문관이 아뢰기를 석강의 진강할 책을 고려사 전료로 하라는 것으로 전에 이미 정교하셨는데 그 뒤 경영관이 이 책은 강독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또 권질마저 가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며 다른 책으로 바꿔 강독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신들이 다시 상의한 결과 3대 1회의 문자 중에 사정에 합치되고 취도에 유익한 것은 육선공의 주의 만한 것이 없다고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 조정에서도 모두 이것을 경연에서 강독했으며 정주의 논의도 이보다는 한층 아래로 여겼습니다. 왕을 돕는데 첫째 가는 것으로 경전 이외에는 오직 이 책이 진강에 적절하니 석강에는 육성공의 주의를 진독하고 고려사저로는 한지를 안에 들여놓으셨다가 한가한 할 때 보시오. 우리나라의 성패의 자치가 어떠했나를 아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주의를 어찌 진강까지 하려 하는가? 고려사는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몰랐어야 되겠는가? 성묘주에도 이미 진강한 예가 있었다 하였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묘시의 상이 남별궁으로 나아가 진유격을 접견하였다. 이날 유격이 중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위하기 위해서였다. 진유격의 이름은 진운홍이다. 상이 말하기를 봉 외의 산은 언제 나옵니까? 하니 진유격이 말하기를 반드시 귀국에서 주문한 뒤에 나올 것입니다 하고 주본의 초안을 보기를 청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초안을 작성하여서는 아직 정서되지 않았습니다 하자 진유격이 말하기를 주문의 머릿말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만일 빼버린다면 내 말이 헛이 되고 맙니다. 외선 36척이 돌아갔다는 말을 빼지 마소서 하니 상이 말하기를 일러준 대로 하겠소이다 하였다. 진유격이 말하기를 전에 올린 선우 양도 10책을 비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논한 바가 매우 절중하니 감격스럽게 굳이 없습니다. 마땅히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접반사 이 시발이 아뢰기를 유격이 말하기를 내가 만일 3천 병마를 거느리고 나온다면 능히 부국 강병이 되게 해줄 수 있으니 당신 나라에서 주청해 보라 했는데 그 말씨로 보아 나오고 싶어하는 것이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니 상이 도승지 오억령에게 비변사에 전하라고 명한 후 다시 진유격에게 말하기를 대인은 이 나라의 사정을 잘 아시니 중원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 나라에 유익하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압니다. 봉 외사가 나와 외적들을 철수하게 해준다면 황은이 만극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듣자니 외놈의 사은사가 응당 우리나라를 통과하여 지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후일에 끝없는 환란이 있을 것이니 민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꼭 병부에 자세히
말하여 우리나라의 길을 경유하지 않도록 해준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진유격이 말하기를 나야 당연히 병부에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재본하여 받된 성질은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만일 꼭 우리나라를 통과하여 가게 한다면 더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뜻을 급히 주문하고 싶은데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진유격이 말하기를 이미 받던 성질은 주문을 한다 해도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내가 저거의 실정을 알고 있는데 후일의 조공은 반드시 옛날대로 영파의 길을 격려하게 될 것이고 귀방을 격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난문안을 들이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양사가 황혁을 다시 추국할 것을 잇따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4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그늘 요동 포정 등의 자문을 보면 구구절절이 걱정스럽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외적이 물러간 다음 일처리 등은 더욱 후일에 끝없는 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 기회를 읽고 변론하여 막지 못한다면 뒤에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초 고 양겸은 비록 본공의 의논을 주장하였으나 진고한 계책을 보면 조선이 외호를 부산에 허접하여 실로 화근이 될 것이니 지금 한 사람의 외적도 부산에 머무르지 못하게 해야 하며 조공길은 10년을 기한으로 영파로 해야 한다 하였으니 이는 그 계책의 소밀함을 덮어두고라도 우리나라를 위한 더 없는 배려인 것입니다. 지금 병부의 제본회에는 일본의 사은선이 먼저 대마도로 나와 성지를 기다렸다가 정수가 연경으로 들어간다 했으니 이것은 비록 조공을 허락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조공이 그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대마도 계시의 의노는 유황상의 유망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지금은 그대로 따라 행해지고 있으니 가령 만에 하나라도 외적이 봉함으로 인하여 물러가더라도 이 길이 한번 열리면 계속하여 중국으로 통공하려 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이 잇따라 올 것인데 장차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만일 길을 허락한다면 화가 측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외적은 도리어 조공길을 막는다고 말을 할 것이니 그 화가 임진년보다 더할 것입니다. 또 자문 중에 투항한 외중과 협종하던 조선 인민은 양 보정이 해국에 모아 형편에 따라 살 곳을 마련해주고 보살핀다 한 것이 있었는데 신들이 처음엔 범연히 보고 다만 근일에 투항해 온 외인들을 말하는 것인가 의심했었지만 지금 다시 자문의 뜻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 외적들이 물러간 뒤에도 우리나라에 머물러 살며 돌아가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투항한 외인들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에 섞여 살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고 또한 우리나라가 따르지 않을까봐 양 포정에게 주장하도록 한 것이니 고 양겸의 한 사람의 외적도 부산에 머무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그 한 의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외적이 남는다면 국토가 모두 깨끗해질 것이 아니고 온갖 쟁단이 그로부터 일어날 것이니 비록 외적이 이미 철수해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남아있는 것으로 그 점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은 급속히 진주하여 시작할 초기에 막아야 할 것이요 조금도 늦출 수 없는 것이니 본원에서 10분 조사를 잘하고 간절하게 그를 꾸미어 꼭 들어주기를 기할 수 있도록 서둘러 고치게 하여 주 청사편에 함께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4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주청사 윤근수가 가지고 온 황제의 칙서는 동궁에 내리는 것이니 칙서를 맞이하는 의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예의여서 널리 상고하였으나 근거가 없으니 작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조의 생각에는 전하께서 동궁을 거느려 교영하시고 남별궁으로 가시어 전하께서 칙미를 승수하실 때
동궁도 따라 올라가고 전하께서 동궁을 거느리고 내려와 보기하시는 예를 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대신들과 의논해 보았으나 그들의 생각도 그러하니 이러한 곡절로서 의주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할지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황명이 나오면 내가 삼가 맞을 것이나 이는 동궁에게 내리는 것인데 어찌 나에게 칙스를 받으라고 하는가. 내 생각에는 온당치 않다 하였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친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황혁을 다시 추국할 것을 잇따라 주청하니 상이 일렀다. 논한 바는 직절한 논의이다. 그러나 역시 활법을 참작치 않을 수 없다. 이미 근부와 의논에 정한 것이니 진실로 따르기 어렵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5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황혁을 다시 공문할 것을 잇따라 청하니 상이 이렀다. 황혁을 어찌 죽일 수야 있겠는가. 이미 안치하게 하였으니 더 할 것이 없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5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이 얘기를 2조 참판으로 고조를 맑게 닦은 이로 늙었어도 더욱 독실하였으니 참으로 서리 속의 푸른 대요 백료의 표였다. 이 정형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5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영돈영부사 이 사내의 상소에 답하였다. 나란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어찌 경 때문이겠는가. 경은 사직하지 말라. 상소는 보았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5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사고, 소우 등 15명은 작년번부터 이빈의 진중에 있으면서 길들인 지 이미 오래고 성품이 공순하여 모두 이시로 성을 삼았는데 이는 이빈의 성을 따른 것입니다. 포를 쏘는 것이나 화약을 만드는 것에 익숙치 않은 것이 없다 하니 서울에 머물러 있게 하고 훈련 도감에 배속시켜 각자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연로 고 등 6명은 평안도로 산 여문 등은 7명은 함경도로 나눠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감히 아뢰입니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8년 3월 5일 무인 일곱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충청도는 수군 및 군량, 전선, 군기가 모두 탄갈되어 수습하기가 어렵고 온도의 인력마저 이미 기진해 있다 합니다. 출발하자마자 불행하게도 바닷속으로 휩쓸려 들었는데 전해 듣기로는 온 배의 사람들이 거의 모두 죽었다 하니 참혹하게 그지없습니다. 지금 비록 새 수사가 취임하였으나 반드시 다시 조치하여 흩어진 군주들을 징집한 다음에라야 한산도로 회박할 수 있을 것인데 길 안에 처리할 수 없을 듯하여 더욱 걱정됩니다. 선정관 한 사람을 내게 하고 또한 새 수사 선거이에게 그에 대한 처치를 물어 회복해 한 뒤에 별도로 상의하여 처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패선한 곳으로 달려간다 해도 모든 연안의 사정을 알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사망한 군주의 숫자를 알 수 있겠는가? 비록 선거인에게 물어본다 해도 선거인은 새로 보낸 사람인데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 생각에는 감사에게로 달려가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감사는 곧 병마, 수군, 절도사의 임무를 겸하고 있으니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대개 감사 등이 수군의 일 보기를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것은 온편치 않은 것 같다. 다시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5일 무인 여덟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래 군사를 일으킨 이래로 무사들이 친상을 붙고 하고 제 스스로 기복하여 연기를 선상하는 것은 진실로 죄가 있는 것이며 대간이 아린 것은 실로 인륜의 기강을 부식시키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참으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역시 일률적으로 논할 수만은 없는 점이 있습니다. 대개 임진년의 사변은 다만 집안의 도둑이 행패를 부리는 정도만이 아니었으며 더구나 평안도 순안 등 진중에 모여들었던 군사들은 처음에는 관의 징발에 의해서 싸우러 나왔던 것이었는데 조정에서 무사들을 수습하기에 급하여 진중에서 과거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출신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비록 기복하여 과거에 응시하라는 명목은 없었으나 과거를 보게 한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징발되어 군중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시취할 때 복을 입고 있다고 하여 스스로 시험치지 않았다면 진실로 잘한 일이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찌 졸오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삼가 승전의 내용을 보니 지방의 경우 각도 감사로 하여금 일일이 적발하여 이미 사과가 된 것을 또다시 취재하게 하시니 이것은 나라가 급하면 그들의 힘을 빌리고 사정이 풀리면 그들의 주의를 의논하는 것입니다. 인심의 소유를 면하지 못할 듯 싶고 오히려 이것을 핑계삼아 비록 조발해야 할 일이 있어도 거생들이 피하려 할 것입니다. 대저 우회적들이 아직 물러가지 않았고 또 이런 일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닌 듯하니 적발하여 삭과하고 취재하라는 승전은 거행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6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6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오시에 상이 시어서에 나가서 교사인 천총, 주문채와 파총, 진문량, 도과 등 세 사람을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6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양사가 황혁을 다시 추국하라고 잇따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6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칙서를 맞이하는 의주를 예조에서는 위에서 행리하도록 마련하는데 이 절차에는 합당치 않은 바가 있다. 황제의 칙서가 오면 내가 군신들을 거느리고 나가 맞는 것이 진실로 마땅한 것이나 행리에 있어서는 당연히 세자가 해야 한다. 비유하여 말하자면 황상이 조정에 임하고 다른 관원이 전정에 실입하였는데 그 중에 부자가 있다고 할 경우 황제께서 만일 그 아들에게 선명을 한다면 의당 그 아들이 빨리 앞으로 나아가 행례하고 명을 받아야지 그 아비가 스스로 승전하여 그 대신 그 명을 받을 수 있겠는가? 대신 받아 말을 전한다는 것은 설만한데 가깝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때 오직 황상의 임호하심과 황상의 명만이 중요할 뿐인 것이다. 이번 칙령은 세자에게 내리는 것이요 나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승전하여 받으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뜻을 예조에 말하라.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6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왕세자가 남문안을 들이다.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6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지난 2월 22일 사경에 지진이 일어나 집이 흔들렸고 충청도에서도 치보하였다.